홍유! 끼리.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홍유끼리라는 방송 시작하게 됐습니다. 홍유끼리의 홍유를 맡은 네. 홍성유기농의 조대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코끼리의 김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둘 다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안경을 꼈고요. 그리고 둘 다 대표라는. 네. 그리고 결혼을 했고. 네.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초록코끼리하고 홍성유기농이 같이 네. 콜라보를 해서 이 지역의 이슈를 좀 알아보자라는 네. 건데, 근데 사람들이 아니 초록코끼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초록코끼리는 어떤 회사죠? 저희 초록코끼리는 네. 여기 지역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친환경. 자, 설명 시작하면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홍유끼리라고 하는 거는 홍성유기농하고 초록코끼리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이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죠? 충청남도 홍성군입니다. 행성 아니고요. 홍성군의 군수 이름은? 그 홍성이라고 하는 시골 지역에 이제 귀농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이 지역의 이슈를 우리가 좀 찾아보고 얘기를 해보자, 네. 이런 방송이고요.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청년들의 귀농살이, 그러니까 네. 시골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귀농 유형을 한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그 5, 60대 5, 60대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 60대 이상의 은퇴형 귀농, 이분들은 좀 자금의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고요. 네. 그다음 부류가 한 3, 40대의 가장. 가장.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좀 생각하는 그런 부류. 네네. 제가 아마 그런 부류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생계를 이어가시는. 그렇죠. 생계를 이어. 그러니까 뭐 처자식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고민이 많은 그런, 뭐 고민은 누구나 다 많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류가 청년, 그러니까 한 30대, 20대, 30대 해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좀 새로운 길을 찾고자 모색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이 청년 귀농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까 그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 그래서 주셨는데. 잠깐 죄송한데 제가 이마에 자신이 좀 없는데 네. 혹시 가르마 괜찮아요? 별빛이 내린다. 하여튼 그 귀농 유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혹시 좀 주변에 네. 좀 청년이기도 하고 그렇죠. 본인 사례도 좀 듣고 싶고, 주변에 좀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직장을 서울에서 다니다가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어요? 혹시 네. 학생 때 담배 펴본 적 있습니까? 학생 그 중고등학생. 네, 중고등학생 시절. 아니요, 그때까지는 담배를 안 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일단 소위 말하는 모범생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그 담배가 그 결정이라고 하면은 담배 기준으로 나눴을 때. 담배 기준으로 저는 네.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 네. 알겠습니다. 노담배, 노담. 어쨌든 그런 정해진 이제 갇혀진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제 뭔가 내가 정말 내 길을 걸어가고 싶다. 내가 이렇게 주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내려와서 창업을 한. 그리고 지금은 작지만 이제 대표가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아내는 지금 서울에 있고 저는 내려온 이제 그 주말 부부를 하고 있죠. 네, 그런 케이스인데 저 같은 이제 창업을 위해 내려온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제 주변에는 여기 홍성유기농을 다니는 또 직장인으로서의 직장을 갖기 위해서 내려온 청년, 농촌으로. 그렇죠. 그런 청년도 있죠. 네, 그런 청년도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셔서 원래 도시에서 공부를 하다가 내려온 청년도 있고, 농사를 제가 지으려고. 제일 부러워하는 우리 아버지 농사 짓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반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볼 때도 사실 부럽긴 한데 또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타인은 항상 이제 부러움의 존재죠. 부러움의 존재이거나 이제 멸시의 존재. 그래서 그런 청년, 그 마지막으로 멋진 말 한번 하면 조금 약간 띄워주면 좋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타인은 항상 부러움의 존재이거나 멸시의 존재. 어디 책에서 보셨나? 그러면 그 소개를 한번 좀 해볼까요?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아버지 농사 물려봐야. 그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젊다. 그쵸, 아버지가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젊어요. 그게 고민일 수 있겠다. 혹시 누군지 약간 아니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버지가 젊다면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네. 그 친구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반을 닫고 있는 청년 같은 경우엔 저 주위에선 저도 그렇고 사실 되게 부럽거든요. 뭔가 그쵸. 와 나도 농사를 지을 거면 저런 방식이면 참 좋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빠를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얘기를 해봤을 때 내려오니까 네. 진짜 하루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근데 그 주변 친구들은 자기 농촌 내려갔다고 해서 되게 너 되게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되게 리틀 그 포레스트라는 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건프는 아니고 실상 자기의 삶은 도시보다 훨씬 바쁘게 돌아가고 근데 이 삶을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게 돈 맛을 안 봐가지고 네. 농사를 팔아서 돈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네. 농번기라서 그런데 그 친구를 좀 특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J군이라고 합시다. J군. 네, J군. 네. J군 같은 경우는 지금 명문대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명문대에 나왔고 부모님이 원치 않게 다시 학업을 마치고 네.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왔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집안의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네. 그 농사가 이제 노지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봄에 심어가지고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바쁠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바쁜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이라고 농한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럴 텐데 근데 이제 아마 그 1년 사이클이 네. 아마 여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집은 그 집 같은 경우는 하우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축사도 있고 전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하는 농사 형태를 가진 집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1년 사이클로 보면 지금이 제일 바쁜 때. 제일 바쁠 때다. 그렇게 위안을 좀 가져야 위안은 안 되죠. 그리고 겨울에 여유 있을 때 견뎌내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죠. 한 사이클 지나고. 사실 고민할 시간이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답을 너무 일찍 준 것 같아서 좀 꼰대스럽긴 하다. 살짝 그러셨던. 네. 제이군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아는 같이 내려온 이제 동생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와서 머리가 혹시 노라신 분인가요? 노랑머리 친구라고. 노랑머리. 네, 지역에서 불리고 있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리를 진짜 못해요. 유튜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에 살 때는 거의 다 이제 배달의 땡땡으로 그냥 무조건 그거였던 거예요. 식사는 무조건 그거였고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근데 도시에서는 서비스가 다 좋으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저를 따라서 내려와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굶어가고 있습니다. 살 빠지고 있어요 혹시? 살이 이제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다가 약간 이제 술을 먹으면 다시 찌고 뭐 이런. 그럼 이제 체중은 유지되는데. 네. 근육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먹는 게 너무 부실해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하나 또 이제 토로하는 게 여기선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사람을 만날 수 없다. 특히 여성분을 만날 수 없다. 여성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사귀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기회가 생기면 좋은 연이 또 맺어지고 뭔가 이렇게 행복한 더 삶을 꾸려갈 수 있는데. 혹시 연령 제한 있어요? 있다고는 했던 것 같아요. 없다고요? 없다고 옆에서 하고 있지만 혹시 50대 후반까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날 거리들이 없으니까 이 솔로인 남성이 농촌에서 살기는 굉장히 외로워질 수 있다. 그러네요. 외롭고 배고프고까지 갔죠. 그리고 그러니까 도시에 있으면 외로운 건 똑같은데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 누군가가 있고 저 사람이 뭐 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런 관계 안에서 판타지를 가지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여긴 진짜 판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리얼리티가 하나도 없으니까 더 힘들 수 있겠네요. 적나라한 자기의 어떤 외로움을 직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1년살이 1년살이로 해서 내려온 이제 여성분이 계신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이라는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농촌에 사실 소문이 빨리 돌잖아요. 소문이 있죠. 내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일상을 알고 있고 또 주변에 한 번은 이제 친구들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 친구들이었대요. 근데
잘 놀고 갔는데 지나고 나니까 막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또 외국인이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하. 청년의 입장에서는 되게 꺼려질 수 있겠다, 힘들 수 있겠다.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낀 건데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사실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해결책이나 정답을 몰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꼰대들의 특징은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답을. 저도 여지없이 그런 자꾸 지금 머리 쪽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말풍선이 팡팡 터지더라고요. 조금 절제를 했는데 근데 고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그렇구나. 그랬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시골이 그거를 받아줄 만한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뭐 싱글인 분도 있지만 다들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내가 했었나라는 기억조차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그 고민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공감받거나 이해받지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이해로 들리는 게 아니라 혹시 나의 뒷담화하는가 이렇게 좀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게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일단 들고요. 뭐 제가 좀 시골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들 청년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리틀 포레스트처럼 약간 그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면 사실 도시에서는 로망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끝나고 친구들이랑 파전 해가지고 파에서 탁 뽑아가지고 파전 만들어서 막걸리 먹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옆집 있지만 아저씨 갑자기 오라 그래서 맥주 먹고 개가 짖고 뭐 그런 풍경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도 사실 전 도시보다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치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고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직장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 내려와서. 근데 그런 또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실제로 이렇게 사는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또 든 생각이 약간 시골이 청년들에겐 사막과 같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제가 만약에 청년이라 그러면 저 같은 저도 나이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거 답이 있는데 왜 고민을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든 거죠. 근데 참 공감받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먼저는. 여기 농촌이라는 데가 거리가 사실 이렇게 쭉쭉 떨어져 있고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남성들이 그 곳곳에 있지만 사실은 뭐 도시 같으면 야 나와 술 먹자 라고 하면 딱 나와서 집 앞에서 딱 먹고 지하철 타고 빠이 택시 타고 빠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농촌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모임도 할 수가 없고 농촌에서는 차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또 차가 있어도 또 술 마시고 운전을 못 하니까 사실은 모임을 그러니까 젊은 저희 청년들은 그래도 음주운전은 안 하기로 정말 약속을 많이 하고 있기 진짜요? 때문에 저도 음주운전을 안 합니다. 저도 절대 안. 왜냐면 제가 술을 안 먹거든요. 사전에 차단이 되죠. 음주운전 하기 싫어가지고 저 술을 안 먹습니다. 이거 먹긴 먹는데. 근데 이거 음주운전 문제 좀 심각한데. 요거 르뽀 형식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골의 음주운전 되게 심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문화가 참 지하철이 없어서 문제. 그러니까 지하철만 있으면 음주운전 다 없앨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지하철을 가지고 있어 시골에 인구가 10만인데 하루 이용객 10만이 아니라 그렇죠. 탈탈 털어 10만인 곳에 누가 지하철을 놓겠냐. 그렇죠. 크기는 서울만 하는 곳에.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대중교통도 사실 문제가 많죠. 대중교통이 취약하네요. 어쨌든 그런 고독한 청년 남성을 위한 저도 뭔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비단 그냥 시설을 지어주고 요새 그런 비닐하우스 지어주고 이런 사업도 많지만 저는 그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신을 케어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시설하우스를 지어주거나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되게 그 농사와 관련된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귀농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친구라고 하는 게 꼰대 멘토가 아니고
정말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네. 시골은 사막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농림부 장관님이 좀 알아야 될 텐데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근데 남자들은 같이 모여서 뭘 하자 그러면 네. 느끼해서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술이 없거나 이러면 그래서 개별적으로 네. 좀 컨택을 해주거나 특히 좀 중년 여성 중년 여성과 불륜이 일어날 수 있나? 또래 여성보다는 네. 조금 이제 완전 할머니는 아니고 네네. 조금 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분 중에 약간 이제 실험적인 거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좀 자리를 잡은 분에게 조금 멘토를 받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네. 사실 남성들이 네. 여성들에게 의외로 접근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네. 숫기가 없거나. 예를 들면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뭐 누구나 사람들은 그렇지만 외모에서 1차적으로 호감을 가져야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노란머리 친구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 농촌의 특징이 뭐냐면 자외선이 늘 우리 피부를 자극하고 그리고 외모를 이렇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잘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그 농작업을 하다 보면 온 데다 가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패션에 신경을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처음 왔을 때 첫 번째 허들 넘기가 너무 어렵다. 네. 조금 그래도 약간 교양이 있어 보이고 좀 있어 보이는 분한테 다가가고 싶지. 그렇죠. 너무 좀 세 보이고 정말 일만 하는 듯한 그런 좀 나이 드신 분한테는 접근이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 허들이 좀 높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그러니까 연결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약간 꼰 기질이 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만약 멘토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멘토라고. 저는 멘토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는 저 자신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자신에 대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나르시시. 예, 나르시 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칭찬과 관심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르다. 지금 우리 방송의 문제가 말 끊기가 힘들고 말을 하다 뭔가 이렇게 말이 풀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10분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편집자의 지금 머리만 노란 게 아니라 눈이 노래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고. 네네네. 우리 PD님도 좀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을 좀 끊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잠깐 정리를 하면 일단 청년들이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걸 공감해 줄 만한 조건이 아직 준비가 농촌은 안 돼 있다. 청년에게 좀 사막과 같은 존재다. 그건 좀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자, 지금 저기 시리가 죄송합니다. 시리가 좀 반응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를 얘기했고 그쵸.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저는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좋은 해결책은 아니고 얘기를 안 했고 그래서 좀 공감이 됐고 그래서 특히 여성들보다 남성 청년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약간 위험한 상황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더 얘기를 좀 더 좁혀서 청년 남성. 청년 남성.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청년 남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어요. 다음 이 시간에는 농촌 청년 남성. 농촌 나왔죠? 청년 남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맞춰야죠. 그럼 오늘은 홍유 끼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들어가요.